3 시리즈랑 몇 번을 번갈아 타면서 계속 해봐도 3 시리즈보다 코너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리뷰 사상 최초로 후진을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3008 리뷰를 저희가 모터라인 최초로 푸조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는 이런 식으로 달 거면 차라리 달질 말든가. 카메라 화질이 좀 심각하죠. 네,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성이 좀 커질 것만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쨍쨍한 대낮에도 픽셀이 막 다 깨져 보이는. 그러면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네, 밤에는 뭐 뒤에 진짜 애기가 지나다니거나 무슨 뭐 동물이 지나다니거나 뭐 조그만 게 있으면은 거의 뭐 분간이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 거면 달지 말아라. 네.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 내비를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값이 굉장히 경쟁적인 반면에 좀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네, 이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대신에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잘 안 쓰는 거를 빼면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좀 갖췄다, 네, 이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차를 좋아하시는, 차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변 지인분들한테 푸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80%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푸조차? 글쎄,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네, 별로 아니야? 다 이런 반응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랑스 차도 프랑스 차 나름대로의 어필할 수 있는, 이 푸조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 브랜드를 키워오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브랜드였단 말이죠. 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실 자동차 브랜드인데, 얘들이 지금까지 어필했던 걸 잘 보면은 약간 독일에서의 그 폭스바겐이 추구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좀 경제성, 실용성을 굉장히 좀 꾸준히 계속 밀어온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BMW가 추구하는 그런 운전의 즐거움, 코너링,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던 브랜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평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푸조의 평판이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를 제가 곰곰이 계속 좀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환불 모터스라고도 유명한 그 한불 모터스라고 있죠. 이 한불 모터스가 애초에 이 자동차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지금까지 차를 팔아왔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푸조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똥망을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네가 마케팅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가격에 대한 것들이에요. 야, 우리 이번에 한 달에 뭐 8만 원만 내면은 이 차를 탈 수 있게 해줄게. 야,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원래도 싼 차인데 얼마를 더 할인한다? 돈 얘기밖에 없어요. 돈 얘기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그래, 그러면 뭐 돈 그래, 싸 할인.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를 막 갖다 박아놓고 차를 싸게 팔았으니까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푸조가 우리나라에서 초반에 실제로 그 악명 높은 부품값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가끔씩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일만 보고 산다. 내가 어떤 약속을 하건 이 약속이 6개월 뒤, 1년 뒤에 지켜질지 어떨지 상대방과 나와의 의리, 그리고 믿음, 뭐 신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 갈 수 있을지 뭐 어떨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당장 입에 발린 소리들만 잔뜩 해놓고 당장 일단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지금 너무 안 좋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메이드 인 프랑스 자동차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좀 심각해요. 거의 뭐 중국차 수준인 것 같아. 인식이, 프랑스 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뭐 많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모터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온 브랜드들 중에서 양산차가 별로인 차가 없죠. 심지어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서야 이제 모터스포츠에 뛰어들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마케팅적인 요소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브랜드들 사이에 굉장히 박터지는 경쟁을 함과 동시에 기술력이 계속 갈면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푸조는 어떠냐? 푸조는 WRC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사실 WRC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해치백 차량 나오고 뭐 4륜구동 차들로 말도 안 되는 험로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파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런 경기에서 토션빔에 4륜 쑤셔 넣고 뭐하고 해가지고 계속 좋은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모터스포츠 쪽으로도 역사가 깊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를 밀고 있는 것 중에 이 코너링, 재미있는 핸들링, 민첩성, 이런 것들이 사실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뼈가 있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그 기름값으로 사실 유명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태생을 둔 브랜드인 만큼 이 디젤 엔진에 굉장히 많이 좀 특화가 돼 있고, 이 환경 규제도 새로운 환경 규제가 나올 때마다 푸조가 사실 가장 먼저 통과해요. 사골 엔진이라고 욕하면 뭐해? 아니 엔진 내구성 좋고 새로운 환경 규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또 나왔네? 요거 바꿔서 오케이 테스트 통과. 다른 브랜드들은 이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뭐 쌩 난리를 치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휘말리기도 하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치고 있는데, 얘네는 그냥 너무나 우습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경제성이나 이런 코너링, 민첩성, 운전의 재미,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왜 환불 모터스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도 어필을 하지 않았나. 결국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푸조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깔려있는 이 인식만큼이나 그렇게까지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브랜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초의 이 차를, 푸조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마케팅을 대단히 잘못했다. 대단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푸조라는 브랜드가 정말 자동차 브랜드로서 얼마나 좀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3008 때도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차가 좋아요. 자, 이 차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 여러모로 좋은데 안타깝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자,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지지난주에 리뷰했던 3008과 마찬가지로 이 푸조의 새로운 이 실내 인테리어 아이덴티티죠. 아이콕핏 디자인을 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 디자이너 분께서 만드셨어요, 이 디자인을.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더 정감이 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헤드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사실 일반적으로 계기판이 이쯤에 위치하고 위에 HUD를 하나 더 박아서 사실 시야가 좀 분산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클러스터에 들어가는데, 이 클러스터를 보다가 앞에 보다가 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헤드업 클러스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클러스터의 시인성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콘솔 자체를 그 포르쉐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각도를 기울기를 좀 줘서 위를 이렇게 올려서 뺀. 그래서 사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최근에 나온 신형 차량들 그 어떤 차량을 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좀 그 센세이션한, 벤츠가 신형 S클래스에 이번에
투투 바디에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 있죠? 사실 그 디자인을 E 클래스에도 녹이고 C 클래스에도 녹이고 해서 사실 그 벤츠의 이번 인테리어가 정말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저는 이쁘고 센세이션하다고 느꼈었는데, 오바를 조금 더 못해서 성향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저는 지금 이 아이콕핏 컨셉 자체가 그 정도 센세이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 안에 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느낌도 괜찮고 시인성도 좋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맛을 가지고 있는,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운전하면서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3008 타면서 아쉬웠던 게 이제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이 화질 그지 같은 거, 그거랑 하나 더 있었던 게 사실 그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 주행 보조 장치가 반쪽짜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차선 센터를 유지해주는 그 기능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만 박혀가지고 카메라 한 대가 모든 거를 다 커버를 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차선을 잡는다기보다는 앞차와의 거리만 유지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크루즈 컨트롤,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508에 와서는 카메라와 레이더가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주행 보조 장치를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차선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잡고 가요. 잘 잡고 가고 낮은 속도에서 차가 막힐 때 쓰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쓸만은 하나 현대 비치예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서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끼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위에 뭐 테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볼보 있고요, 그리고 벤츠 BMW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있고요. 그 다음 정도. 하지만 못 쓸 수준은 아니다. 쓸만해요. 자,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이고 180마력 디젤 엔진에 아이신 8단 미션이 물려 있고요. 사실 푸조 3008과도 같은 조합인데 그냥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디젤 엔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 소음이 어떠냐. 3008에도 이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3008에서는 사실 좀 놀라울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3008에 비해서 NVH가 왜 떨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뭐 구조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3008에 비해서는 디젤 엔진 진동 소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그냥 저속에서 유들유들하게 다닐 때 거슬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벤츠 C클래스나 3시리즈급까지 정숙성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파사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사트도 정차 시에 네, 요 정도 진동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완전 처음에 RPM을 처음에 띄워서 출발할 때 그 진동, 그 정도는 몸으로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인데, 아무튼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3008에 비해서 지금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사실. 하지만 3008이 좀 이상할이 많지 정숙성이 괜찮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3시리즈나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둔한 사람이 옆에 탔을 때 이 차가 디젤 차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 차는 아무리 둔해도 이 차는 디젤 차의 이 소음과 진동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180마력 40토크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 토크감은 좀 분명히 있는데, 사실 뭐 대단한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출력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푸조가 이렇게 뭐 고출력 차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 자기들이 강조하진 않거든요. 푸조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핸들링, 진짜 그 토션빔으로 말도 안 되는 승차감과 핸들링, 그리고 스포츠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했고, 3008을 타면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 토션빔을 가지고 이런 세팅을 할 수 있구나, 토션빔을 가지고 뒤에 사륜을 쑤셔봤고 WRC에 나가는 애들답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차 뒤에 푸조 차량에서는 정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일단은 못 찾았어요. 푸조 차량 중에 그 사이즈를 떠나서 뒤에 멀티링크를 썼던 차가 없는데,
이 차는 지금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토션빔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골 때리는 거는, 차를 떠봤어요. 토션빔을 가지고 그런 승차감과 그런 세팅을 했던 애들인데 얘네가 멀티링크는 혹시 또 좀 다르게 세팅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딱 떠봤는데, 뒤에 멀티링크를 잡아주는 압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링크들, 위시본들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두께의 크로스 멤버까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두께의 알루미늄을 쓴 거는 둘째고, 서스펜션을 이렇게 눕혀놨어요. 서스펜션을 눕혀놓은 그 각도를 뭐 킹핀 각이다 라고도 하고 뭐 스러스트 각이다 라고도 하는데, 뒷바퀴를 저렇게 세단에서 눕혀놓은 차를 저는 일단 못 봤어요. SUV 중에서도 사실 그 뒷바퀴의 킹핀 각을 보고 좀 놀랐던 차량은 카이엔 GTS가 뒤에 딱 떠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이거는 뭐 확실히 각도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카이엔보다도 지금 이 차 뒤 서스펜션이 더 누워있는 느낌이고, 아니 저기서 조금 더 높이면은 그냥 거의 아벤타도르예요. 아벤타도르 아니면은 존다급으로 누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저렇게 서스펜션을 눕혀놓은 거를 보고 나니까 얘들이 타이어를 왜 PS4를 꼽아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봤을 때 이 방지턱을 뛰어넘거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다닐 때 그 추종성도 사실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제가 지금 이 차를 테스트를 하면서 아니 푸조는 지금까지 할인 우리는 싸 뭐 한 달에 8만원 막 이런 것만 듣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 코너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큰 브랜드인 것 같아가지고 320D 코너링 2세그먼트의 최고 코너링 강자는 뭐 항상 자기들이 자랑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3시리즈. 그래서 BMW 3시리즈를 이거랑 지금 번갈아 타면서 지금 꽤 많이 느껴봤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아무리 느껴봐도 3시리즈랑 몇 번을 번갈아 타면서 계속 해봐도 3시리즈보다 코너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자, 이 똑같은 코너를 3시리즈 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돌았을 때 3시리즈가 뒷타이어에서 어마어마한 비명을 지르거든요, 정말로. 얘는 깊은 코너를 감다가도 여기서 타각을 한 번 더 줘도, 감다가 한 번 더 줘도 뒷바퀴는 그냥 아무런 꿈쩍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결국에는 이게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때렸을 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운전자한테 안정적인 느낌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래서 뭔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 G바디 신형 3시리즈랑 지금 이 푸조 508이랑 무스 테스트한 결과를 비교해서 봤는데, 이 508이 시속 80km 무스 테스트에서 꽃갈콘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거기를 클리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80km가 원래 이렇게 통과하는 수치인가 하고서 3시리즈를 봤더니 3시리즈가 똑같은 환경의 무스 테스트에서 80km로 지나가면서 꽃갈콘을 2개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낀 게 일정 부분 맞나 보다. 그래서 실제 주행하는 느낌으로 사람이 느껴지는 거를 베이스로 보나, 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나, 푸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뭐 재미있는 코너링, 핸들링 민첩성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자, 이 차의 이 서스펜션, 뒷 서스펜션 구조가, 서스펜션이 이렇게 많이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알루미늄을 쓰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 다리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미는 거랑 사람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뻗고 있는 상태에서 미는 거랑 옆으로 횡지를 받았을 때 버티는 능력은 당연히 옆으로 벌리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F1도 벌리고 있고 아벤도 벌리고 있고 존다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차 가격이 지금 GT라인 중간 등급인데, GT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값이 4,800만원, 우리 카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550만원 할인받아가지고 지금 4,300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4,300만원이라는 차량에 이런
재미있는 운전으로서 좀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줬다라는 거. 사실 이게 가격 대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디젤 엔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경제성이 좋은 부분보다도 훨씬 더 그 가격 대비 재미를 봤을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빙 플레저, 그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라는 그 슬로건은 BMW가 사실 푸조한테 좀 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함블 모터스한테 야 너네도 좀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좀 해봐, 이러면 굉장히 괜찮을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좀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가격 정책만 얘기하고 있냐고. 물론 이 차에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BMW랑은 사실 이제 뭐 비할 수 없는 게 이제 하나 있기는 해요. BMW는 후륜이잖아요. 얘는 전륜이고, 그리고 BMW에는 그 대단한 ZF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IC 미션이 들어가고, 좀 더 극적인 변속감을 제공하지만 얘는 그냥 부들부들한 변속감을 제공하고, 하지만 전륜구동차를 통해서도 코너링의 재미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푸조가 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그먼트 차량 구매를 고려할 때 나오는 후보 차종들은 뻔하단 말이에요. C클래스, 3시리즈, 파사트, 그리고 렉서스 IS도 있을 거고, 이 세그먼트 시장에서 사실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푸조라는 차 자체는 아예 구매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구매 옵션에 올려놔도 되는 차량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세그먼트를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세그먼트 중에서는 휠 베이스는 전륜 베이스다 보니까 휠 베이스는 좀 짧을지언정 이 전장, 차량의 길이 자체는 지금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전고는 가장 낮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 헤드룸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외형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 앞에 이거 뭐 이게 이빨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는 하나,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일단 제 기준에서는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리고 또 이 차량이 SW 모델, 이제 외건 모델이 또 출시가 돼요. 그래서 외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 실내에 있어서도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굳이 뭐 흠을 하나 잡아보라고 한다면 여기 이 안쪽 공간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오버해요. 넣기도 너무 힘들고, 일단 넣어놓으면 휴대폰을 확인할 수가 없고 아예 뭐,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 USB 포트가 여기 아래 달려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어차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고 충전도 할 겸 여기다가 넣어놓고 안전하게 사용해 라는 뭐 배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휴대폰을 정차 시에라도 자꾸 이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나, 그런 부분들 빼고는 정말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저는 정말 거의 만점 수준을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정말로 4천만원 초반대에 이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찾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 푸조 차량이 부품 값으로 또 굉장히 좀 양명 높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함블 모터스가 처음에 좀 정책을 잘못 펼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차 자체가 부품값이 높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비싸게 팔렸던 거고, 현재는 그래도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범퍼를 기준으로 해서 C클래스나 3시리즈나 이 차량의 앞범퍼나 세 차량 다 뭐 견적을 냈을 때 80만원에서 90만원, 뭐 70만원대에서 90만원까지 이렇게 좀 요 정도 레인지에서 그냥 같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값 같은 경우도 뭐 예전만큼 악명 높았던 뭐 그런 푸조의 부품값은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은 뭐 차량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이제 벌써 또 이제 슬슬 가을이 오죠. 그래서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또 주말에 여행 다니고 장거리 운전 하실 일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은데,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여행 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성로였습니다.